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학년 2학기 사각형 단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한번 총 복습하는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각형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도형들의 정의와 그리고 성질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자, 일단 가, 나, 다, 라, 마 도형이 있는데 각 도형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는 무슨 도형이었나요? 네, 네, 마름모였죠? 마름모. 나는 정사각형. 그리고 다 도형은 네, 맞습니다.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라 도형은 네, 한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사다리꼴이었고요. 그리고 마 도형은 네, 직사각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마름모,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각각의 정의 기억나나요? 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읊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도형들의 성질도 기억나나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세요. 선생님, 가도형은 마름모도 되지만 평행사변형도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됩니다. 사다리꼴도 되지 않나요? 물론 되지요. 네. 왜냐하면은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였죠? 한 쌍 이상의 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는 무려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다리꼴이 되죠. 그리고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도 됩니다. 하지만 자, 선생님 마름모라고 적은 이유는 여기 네 개의 변이 네 개의 변이 모두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름모라고 했습니다. 마름의 정의가 뭐였나요? 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수직과 수선입니다. 선생님 많이 물어봤죠? 수직과 수선. 자,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 네, 직각이 뭐였죠? 네, 90도였어요. 90도. 요렇게 만나는 각도. 요렇게 만나는 각도. 요게 직각이죠. 요거 완전 직각. 요렇게 만나는 각도. 요게 직각이었어요. 자, 요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이죠.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났을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물어봤는데 많이 틀렸어요. 네, 외우기 어렵죠. 아,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났을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네, 수선이라는 건 두 직선의 서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있어요. 네, 1번 직선과 2번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1번 직선을 2번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2번 직선을 1번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역 직선과 니은 직선이 있어요. 자, 기역 직선을 니은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니은 직선을 기역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A, B. 자, 역시 A 직선과 B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A 직선을 B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A 직선을 B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B직선을 A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수직과 수선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나요? 네. 자, 평행과 평행선 배웠죠? 먼저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직선에 보세요. 하나의 직선에 이렇게 하나의 직선에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수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수직 표시가 있죠. 이게 있으면 무조건 수직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직선을 아무리 길게 늘어뜨려도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이와 같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과 2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서로 평행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으면 되는데, 자, 이 두 직선을 서로 평행선이라고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 두 직선은 평행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 가나요? 반대로, 자,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으면, 자, 이와 같이 만나지 않는 이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하며, 평행한 두 직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서로 평행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평행선은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철로 기억나죠? 열차를 타면은 철길이 있는데 이 철길은 평행선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요러한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그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자,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긋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수선 배웠죠? 수선은 뭐였어요? 네. 서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자, 수직인 직선을 그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네.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각도가 90도인 직선을 그어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네. 자,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자, 여기가 한 직선이고요. 여기가 다른 직선이에요. 자,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여기 수직인 선을 긋죠. 수선. 고랬을 때 요때 요 수선, 요게 수선이에요. 요거 수선. 요 수선을,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두 평행선 사이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면 돼요. 그럼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봅시다. 자, 두 직선 사이에 수선을 그어주면 되죠. 다시 말해서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삼각자를 이용하면 되는데, 선생님 삼각자가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고, 요 사이의 거리를 재면은 요게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평행선 사이의. 자, 그리고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준다 그랬죠. 수직인 직선,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네,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면, 자, 요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문제 하나 또 내볼게요. 요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역시 평행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세요. 요렇게 그어주면 돼요. 요렇게 수직인 직선 요렇게. 요 사이의 거리가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네. 이해가 가나요? 반대로 요렇게 생긴 평행선은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나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역시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세요. 요렇게 수직인 직선들 축선을 그어주면 요 사이의 거리가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나요? 자,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든지 아니면 학교에 왔을 때 반드시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사각형에 대한 정의로 넘어가는데요. 자, 사다리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정의를 살펴볼게요. 평행한 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네. 자,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 선생님, 평행한 변이 두 쌍 있으면 되나요? 네, 역시 두 쌍 있어도 되죠. 최소한 한 쌍만 있으면 사다리꼴이에요. 자, 요런 사각형, 요렇게. 자, 요 평행한 사각형, 요렇게 평행한 변, 요렇게. 평행한 변이 한 변만 있으면, 한 쌍만 있으면 돼요. 자, 선생님, 요거는 그럼 사다리꼴인가요? 요거는 두 쌍이 평행한데 사다리꼴 맞습니까? 맞나요? 틀린가요? 맞죠? 왜냐하면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건 무려 두 쌍이나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으면 사다리꼴이에요. 자, 외웠나요?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평행사변형 배웠죠?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어떤 그림인지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정의 보겠습니다. 정의. 자,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에요. 두 쌍의 변. 자, 한 쌍이 아니고요. 앞에 우리 사다리꼴은 한 쌍이었죠. 여기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해야 돼요. 자, 마주변은 자, 이 한 쌍의 변과 또 이 한 쌍의 변이 있죠. 네. 모두 두 쌍의 변이 평행할 때 우리가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인가요? 그렇죠. 사다리꼴이 맞죠. 왜냐하면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무려 두 쌍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사다리꼴은 평행사변 평행사변형. 자, 사다리꼴이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위에서 보세요. 평행사변형은 무조건 사다리꼴입니다. 근데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에요. 자, 요런 사다리꼴 있을 수 있죠. 요런 사다리꼴은 평행사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이 변과 그 다음 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마주변은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두 번째,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네.
자, 마주보는 두 각이란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요 별표 각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각들이 서로 같아요. 크기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요 각이 30도면은 이 각도 30도가 되는 거예요. 요 각이 몇 도죠? 150도가 되면 요 각도 150도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세 번째 성질.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네,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웃한 두 각이 도대체 뭔가요? 이웃한 두 각? 각들도 이웃이 있나요? 네, 각들도 이웃이 있습니다. 자, 1번 각도, 2번 각도, 3번 각도, 4번 각도. 자, 1번 각과 2번 각과 3번 각과 4번 각이 있어요. 자, 1번 각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네. 네. 1번 각의 이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각도 2번과 4번이에요. 자, 2번 각도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 2번 각도의 이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1번과 3번이에요. 자, 3번 각도의 이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2번과 4번이게 되겠죠? 그럼 4번 각도의 이웃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세 번째 성질.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웃한 각이 네. 자, 1번과 2번이 서로 이웃하고 있죠. 그래서 1번 각도와 2번 각도를 서로 합하면 180도가 된다는 말이고요. 역시 1번 각도의 이웃한 각이 또 3번이 될 수 있죠. 1번 각도와 3번 각도를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 2번 각도의 이웃한 각도가 뭔가요? 2번 각도의 이웃한 각도는 4번 각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2번 각도와 4번 각도를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말이고요. 역시 4번 각도의 이웃한 각도는 2번도 있지만 3번도 있죠. 자, 4번 각도와 3번 각도를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만약 여기가 50도예요. 50도. 그러면은 이 각도는 몇 도일까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푼다고요? 세 번째 성질.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네,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 네모 더하기 50도 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80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네모에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180도에서 50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모가는 130도가 됩니다. 여기가 130도가 되는 것이죠. 자,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했기 때문에 자, 2번 보세요. 2번 성질에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각도도 130도가 될 거고요. 자, 이 각은 몇 도가 될까요? 네, 50도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네, 다음은 마름모입니다. 자, 마름모는 정말 외우기 간단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네. 이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이게 마름모예요, 마름모. 네. 자, 마름모의 성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성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네, 이미 정의에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거 방금 살펴봤던 평행사변형의 성질하고도 똑같은데요? 봤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요거 두 개 서로 같아요. 1번과 2번이 서로 같아요. 그리고 3번과 4번이 서로 같아요. 오, 그렇죠. 그 다음,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뭐죠? 이것도 역시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똑같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1번과 3번의 각도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180도. 1번과 4번 각도의 크기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180도. 4번과 2번 각도를 크게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180도. 그리고 2번 각도와 3번 각도의 크기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180도.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네. 요거 네 번째 성질이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서로, 자, 마주보는 꼭지점 서로 표시할게요. 마주보는 꼭지점. 자, 요거에 마주보는 꼭지점은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주보는 꼭지점은 여기에요.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한번 이어봐서 선분을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자, 선분이 이어졌어요. 자, 선분이 만들죠. 요렇게. 자, 요렇게 연결하면, 자,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수직으로 만난다는 뭐죠? 90도로 만나고, 각도가 90도란 말이에요. 이등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길이랑 여기 있는 길이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등분. 반 쪼갰단 말이에요. 반을 쪼갰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합니다.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 있는 길이가 3cm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몇 cm일까요? 네. 성질 4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서로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등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3cm가 됩니다. 만일에 여기 길이가 2cm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역시 2cm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각도는 몇 도일까요? 너무 쉽나요? 네, 맞죠?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수직은 보다 90도다. 자, 네, 수직으로 만난다는 말은 90도로 만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여기가 3cm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몇 cm일까요? 네, 이거는 첫 번째 성질하고 똑같죠? 자, 네 변의 길이는 모두 같아요. 마름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3cm가 되겠죠. 여기도 3cm가 되고 여기도 3cm가 됩니다. 네. 위에 가시나요? 네. 네, 여기까지 우리 여러 가지 사각형을 배웠는데 우리가 두 가지 사각형을 빼먹었어요. 자, 첫 번째 네, 직사각형과 두 번째 네, 정사각형이에요. 자, 직사각형의 정의 뭐냐면요. 직각을 가진 보다 평행사변형이에요. 네.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인데 직각을 가진 사각형이에요. 자, 자, 보세요. 마가 지금 직사각형이죠? 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인데 역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죠? 그 중에서 직각을 가지고 있죠. 직각. 그죠?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상 마주보는 각은 서로 똑같죠?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90도가 될 거고요.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직각을 가진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의 정의가 됩니다. 자, 정사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네.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요. 자, 어떤 사각형이다, 어떤 직사각형이다. 모든 변이 합동일, 똑같은. 다시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또 하나 조건이 더 들어가요. 좀 까다롭죠? 네. 직사각형에다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돼요. 자, 나와 같이, 나가 우리 직사각형이죠? 나가 정사각형이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각형 한번 살펴볼게요. 사다리꼴, 그 전에 우리 수직, 수선, 평행, 평행선, 평행선 사이의 거리,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름모, 마름모의 성질, 그리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배웠어요. 자, 정의 다 기억나나요? 잘 모르겠으면 앞에 돌려가지고 한번 또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외워질 때까지 계속 보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성질까지 반드시 이해하고 외우도록 해주세요.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댓글 달아주든지 아니면 학교에 왔을 때 꼭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이 다 알려드릴게요. 절대 모르고 넘어가는 일 없도록 반드시 꼭꼭꼭 약속하는 겁니다. 꼭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사각형을 살펴보고 한번 물음에 답해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가도용은 어떤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일단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죠. 두 쌍의 변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사다리꼴이라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두 쌍이 이미 평행하니까, 그죠? 그리고 사각형이라 할 수 있죠. 또 사각형, 그냥 사각형. 아니다, 요거는 그냥 이미 사각형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지울게요. 자, 그리고 마름모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마름모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름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 도형 볼게요. 나는 각도가 수직이고요. 다 수직으로 만나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사각형이라 할 수 있죠. 또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마름모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면 당연히 사다리꼴 되잖아요. 사다리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도형 볼게요. 다도형은 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행 사변형이 되면 당연히 사다리꼴이 되죠. 자, 그 다음 될 수 있는 사각형 있나요? 마름모 되나요? 안 되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아요. 정사각형 되나요? 네 변의 길이가 안 같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라 볼게요. 라. 여기서 평행한 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또 있나요? 없죠. 한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사각형이라 부를 수 있나요? 마름모 되나요? 안 되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정사각형도 당연히 안 되고요. 직사각형 되나요? 각도가 90도가 아니죠? 안 됩니다. 네, 사다리꼴만 됩니다. 라는 마 볼게요. 자, 마는 네. 수직인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 그리고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행사변형도 되고요. 평행사변형이 되면은 당연히 또 사다리꼴도 됩니다.
또 될 수 있는 사각형이 있나요? 마름모 되나요? 마름모? 마름모 안 되죠.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내변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름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어떤 사각형이 와도 여러분들은 평행사변형인지 사다리꼴인지 마름모인지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구별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사다리꼴의 정의 뭐였나요? 자, 머릿속에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자, 계속 기억해야 돼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자, 사다리꼴은 네, 그렇죠. 한 쌍의 평행한 변을 가진 사각형. 자, 등변 사다리꼴은 우리가 안 배웠는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한 쌍의 밑각이 합동인 사다리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있는 각이 서로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이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한 쌍의 밑각이 밑에 있는 각이 서로 같은 합동이란 말은 서로 같다,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크기와 모양 같다. 자, 평행사변형은 정의가 뭐였나요?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네, 그거였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자, 마름모 볼게요. 마름모는 우리 쉬웠죠? 마름모는 뭐가 같다? 자, 모든 변이 합동인 평행사변형. 자, 합동이란 말은 크기가 같다. 크기, 모양, 이 같다. 요 길이가 서로 같다는 말입니다. 자,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였나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직각을 가진 평행사변형,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합동인 직사각형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각형의 포함관계 알아볼게요. 자, 이건 그냥 사각형이에요. 이거는 사다리꼴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그냥 사각형이에요. 자, 레벨 1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 사각형이 한 쌍의 평행한 변을 가지게 되면 뭐로 변합니까? 네, 사다리꼴로 변해요. 자, 이걸 레벨 2라고 할게요. 네, 밑에 거는 아까 무슨 사다리꼴이었죠? 등변 사다리꼴이었습니다. 네. 근데 자, 이 사다리꼴에 한 쌍의 변이 더 평행해지면 다시 말해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모두 평행하면 뭐가 된다고요? 네,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그랬죠. 레벨 3이에요. 자,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뭔가 조건이 추가돼요. 자, 평행사변형에서 수직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직사각형. 자, 평행사변형에서 네 변이 똑같으면 뭐가 된다고요? 마름모. 네, 돼요. 레벨 4예요. 자,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가 나옵니다. 레벨 5. 최종 보스. 자, 최종 보스는 정사각형인데, 자, 정사각형은 무려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까지 살펴봤는데,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도 되고요, 마름모도 되고요, 평행사변형도 되고요, 사다리꼴도 되고요, 사각형도 돼요. 다 돼요, 그냥. 최종 보스예요, 최종 보스. 자, 포함관계 이해 가나요? 자,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사각형 다 될 수 있어요. 마름모는요, 정사각형은 될 수 없지만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사각형 다 될 수 있어요.
자, 뭔가 포함관계 이해되죠? 평행사변형은요, 직사각형과, 선생님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연히 사다리꼴 될 수 있고요. 사각형 될 수 있어요. 자, 사다리꼴은요, 평행사변형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사각형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사다리꼴은 바로 최종 보스로 갈 수 없나요? 안 돼요. 절대 못 가요. 반드시 레벨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레벨 2에서 레벨 3까지 올라가야 돼요. 레벨 3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쌍의 변이 모두 평행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지 레벨 3을 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각형의 포함관계 이해되나요? 네. 이것으로 해서 우리 사각형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반드시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영상을 다시 보고 멈춰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